IBK 투자증권 분당센터 정경민 차장도 합류해서 같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일발장전 주제는 오늘 앞서 예고해드린 대로 이미 예고됐던 그런 혼돈입니다. 뭐 케이오스, 카오스 뭐 이렇게 표현하는데 사실 뒤죽박죽이었죠. 하필 우리 휴일 때 또 그런 일이 있었나 싶긴 한데 미국 동부 시간 기준 19일 새벽 8시부터 이 비트코인 가격이 급락을 했어요. 누군가 대량으로 팔았습니다. 분명히 누군가 팔았는데 그때 이제 이후에 일론 머스크는 다시 트윗을 통해서 다이아몬드 손? 다이아몬드하고 손을 나타냈죠. 이게 뭐 코인 시장에서는 존버라고 하던데 자기가 아직 가지고 있다. 이렇게 하긴 했어요. 낙폭을 줄이긴 했는데 하여튼 비트코인이 도대체 왜 이렇게 급락했나. 사실 폭락이라는 표현 저는 쓰고 싶지는 않지만 기사 타이틀이 저렇기 때문에 그냥 썼습니다, 같이. 뭐 아시겠지만 앨런 머스크의 이 경솔함에서 촉발이 됐죠. 테슬라 차량 구매 허용 방침을 보였을 때만 해도 기관 투자자들 일부 이제 미국의 큰 손들이죠. 골드만삭스 같은 데도 관련 상품을 출시하고 동참하는 분위기로 비트코인 분위기가 시장이 굉장히 좋았죠. 근데 일론 머스크가 말을 너무 손쉽게 뒤집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가상 비트코인의 결국의 가치는 크레딧이라고 하는 신용인데 신용을 지가 스스로 갉아먹어 버렸어요. 지라는 표현은 이제 그냥 알아들으시면 되겠죠. 이 가상화폐 시장 참여자들이 가장 많이 쓰는 존버, 아까 말씀드렸듯이 다이아몬드 손을 이거 보면서 참 실소를 금치 못하겠는데 이제 그만 좀 얘기했으면 좋겠는데 계속 또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뢰도가 떨어지고 가격 변동성이 너무 커졌는데 때마침 나왔던 재료는 규제 우려에 대한 제보가 이거는 사실 표면적인 그냥 빌미, 이유 구실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중국발 뉴스가 도출이 됐는데 내용은 다 보셨겠지만 이 자체 국영 가상화폐를 지금 개발하고 있는 중국이죠. 비트코인이 눈에 거슬린다고 했는데 금융권, 그러니까 자국 내의 금융권에 비트코인 관련, 가상화폐 관련 거래 서비스를 제공하지 말 것, 그리고 또 교환해 주지 말 것, 이렇게 권고하는 공고문. 권고입니다. 강제는 아니에요. 이상하게 중국의 그 공산당 체제인데도 불구하고 강제하지 않고 권고라는 표현을 썼더라고요. 네, 그것도 한번 눈여겨봐야 되겠고, 미국이야. 사실 미국이 SEC, 그러니까 증권거래위원회에서 본격적으로 제재에 나선다면은 또 다른 차원의 하락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미국은 아직은 좀 조용한 편입니다. 뭐 그냥 저렇게 시장 논리로 이제 좀 놔두는 건데 이러다 보니까 이제 위험 회피 심리가 좀 확산이 돼서 주식도 떨어지고 앞서 김영민 매니저 얘기했던 원자재 시장도 출렁거리고 근데 결론은 이런 건 뭐 거쳐가는 과정이 아닌가? 시장 붕괴의 수준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오히려 이제 3만 달러대까지 떨어지는 비트코인을 보고 달려드는 매수자가 굉장히 또 많이 등장했는데 일반 참여자들은 분명히 아닙니다. 이 장기 투자자들이나 기관 투자자들이 들어왔어요. 미국 내에서. 그러다 보니까 낙폭이 확 굉장히 빠르게 줄어들었다. 저의 결론은 거쳐가야 되는 과정이고 예고된 혼돈이었던 정도. 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은 주식 종목이 나와야 되는데 저는 한국전력. 네, 네. 가상 디지털 화폐는 결국엔 전기가 있어야 된다. 네, 전기 없으면은 뭐 다 꽝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한국전력 1년 전하고 같은 말씀을 하시네요. 네. 1년 만에 리바이벌 한번 네, 합시다. 네, 네. 네. 근데 결국 이 내용을 보면 또 똑같은 내용입니다. 또 이제 규제와 뭐 이런 또 촉발된 이런 좀 하락이다 보니까 근데 이제 비트코인 가격을 보면 거의 이 하루 만에 지금 뭐 엄청난 변동력을 보이면서 1,000만 원 변동인가? 네, 거의 제자리에 또 왔어요. 또 네. 희한한 게. 근데 네. 이제 비트코인 외에 이제 알트코인이라고 하는 이제 다른 기타 코인들은 이제 이게 뭐 시차가 있더라고요. 비트코인이 있습니다. 예. 먼저 급락을 하더니 한 40분 후에 알트코인들이 주저앉기 시작했고 네. 그다음에 반대겠죠. 지금 비트코인이 먼저 회복했는데 조금 시차를 두고 오르지 않을까? 아니고 뭐 그래서 비트코인이나 가상자산을 하시라는 이런 권고는 아닙니다. 근데 저기도 분명히 시장이라는 걸로 형성이 되기 때문에 큰 그럼요. 변동 이후에 저는 좀 어느 정도 균형을 좀 잡을 예. 거라고 본다는 거죠. 네. 지금 뭐 아까 이제 저 방송 카메라 돌기 전에 좀 살짝 말씀을 드렸는데 네. 우리 화요일 날 돌아갔던 우리 시장 코스피 코스닥 합쳐서 24조가 안 돌았어요. 거래 대금? 거래 대금만 봤을 때. 근데 지금 이 암호화폐 하루 이 돌아간 것들 보면은 뭐
조 단위 넘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한 10개 정도가. 예, 예, 예. 뭐 6조 뭐몇 네, 되나? 그렇죠. 뭐 좀 6조 가까이 돌아가 뭐 리플이라는 가상 화폐는 지금 뭐 거의 5조 9천억 정도의 일일 거래 이런 것들이 좀 나오고 있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관심이 뭐 이런 뭐 규제나 이런 걸로 하루아침에 이렇게 과거와 같이 이렇게 꺼져버릴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코인베이스 주가를 한번 두들겨봤더니 이제 한 달 전에는 한 320불 정도 했고 지금은 220불 정도. 그러니까는 수치적으로 한 25% 거의 뭐 30% 가까이 하락을 했는데 한 50 지금 시가총액을 우리나라 원화로 환산해 보면 한 50조 정도 되는 거죠. 하락을 해서도 50조 정도를 좀 버티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시우드는 오히려 그 코인베이스? 네. 아까 뭐 주식을 더 샀다고 더 샀죠. 하던데요. 예. 그러니까 심리적인 영향이 이제 좀 이 비트코인 가상화폐들이 너무 많이 이제 돌아다니다 보니까 네. 뭐 물론 한국 사람들이 단타를 좋아한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사실 저쪽 게 또 뭐 사람 사는 데는 똑같다 보니까 그런 이제 변동성이 있다고 좀 봐지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어쨌든 이제 규제와 견제를 받아가면서 이렇게 좀 자리를 잡는 그런 과정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아까 네. 언급을 주셨듯이 글로벌 IB들이 괜히 여기에 대한 ETF를 만들고 여기에 대한 사업부를 크게 확대를 하고 여기에 또 자산을 편입하고 이런 거는 그냥 저는 한순간 지나가는 그런 뭐랄까 유행은 아닌 것 같아요. 물론 네. 이제 여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좀 사업성을 간파했기 때문에 또 확신을 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만들지 않았나 좀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제 고점이 떨어지는 거에 대한 기술적인 부담은 있어요. 그냥 아무 이제 선입견 없이 딱 차트만 봤을 때는 이 또한 또 자리를 찾아가는 그런 과정으로 좀 볼 수 있고 과거에 이제 경제사 쪽으로 찾아보면 달러도 이제 금태환 그러니까 금본위를 포기하는 시점에 5, 6년간 굉장히 낙폭을 크게 이렇게 가져가는 과정이었거든요. 저는 네. 이제 그 과정 좀 비슷하다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뭐 달러는 나중에 이제 오일 쇼크가 살려줬는데 저는 암호화폐는 오히려 이 아까 언급을 주셨죠. 그 CBDC라고 하는 이제 센트럴 뱅크 디지털 커런시 그러니까 이제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이 화폐 디지털 화폐죠. 네. 이거와 연동된다고 한다면 가상화폐의 메이저 몇 개의 그런 가상화폐는 함부로 포기할 수 없는 그런 지위가 될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상상을 뭐 좀 하루 하고 있습니다. 만에 뭐 한 500조씩 증발했다고 하는데 네, 500조, 560조인가 뭐. 네, 그렇죠. 삼성전자 하나 하나가 이상 날아간 없어졌어요. 거예요. 네. 하나가 그렇죠. 기업 하나가 없어져 버린 하루에 예. 그래서 결론적으로 저런 시장을 그렇게 무시할 수 없어요. 속된 말로 뭉개버릴 수 없단 말이에요. 저거는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존재는 할 것이다. 정치적으로도 이제 많은 국민들이 또 원해버리면 원하는 쪽으로 법안을 끌고 가면 이 또한 또 투영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지금은 네. 뭐 예전과 같이 이거를 뭐 속된 말로 뭉갠다고 뭉개질 수 있는 그런 시장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또 적절한 시점에서 또 반등이 나오고 반등이 나오면서 또 회복을 하고 뭐 이렇게 좀 생각이 들고 여기에 좀 근본적으로 어떤 좀 단단한 그런 좀 뭐 펀더멘탈까지는 아니더라도 뭔가 이제 가치를 부여할 수 있는 그런 계기는 아까 언급드렸던 그 CBDC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디지털 화폐와 연동되는 뭔가가 좀 생겨나기 시작한다면 아무래도 좀 변동성도 좀 많이 줄어들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종목을 좀 붙여본다면 뭐 지난번에도 좀 말씀을 드렸던 이제 우리기술투자 같은 경우도 수익성이 1분기 영업이익이 1,200억 나왔죠. 1,200억 나왔죠. 네. 예. 그리고 아까 그 코인베이스 말씀을 드렸었는데 50조 정도의 그런 좀 가치를 좀 부여를 현재 시장에서 좀 물론 뭐 더 출렁임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그렇게 네. 봤을 때는 두나무 상장은 굉장히 또 오히려 이런 변동성이 나올 때 더 가속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빨리 이제 그쪽에서도 뭔가 좀 가치 부여를 받고 싶어 하겠죠. 네. 그렇게 본다 그러면 오늘 만약에 이제 심리적인 영향으로 이제 우리 기술 투자 같은 게 좀 훅 떨어져서 출발을 한다고 했을 때 또 이 암호화폐가 또 반등을 해버리면은 그렇죠. 거기에 또 반응을 할 수 있을 회복할 가능성이 수 좀 있는. 높지 않을까 숫자가 생각이 분명히 듭니다. 나오기 때문에 그 숫자를 어떻게 물론 무시할 수는 없어요. 일시적인 거야. 그리고 또 저 암호화폐 시장은 저러다가 뭐 어찌 될까봐 이렇게 네. 얘기하시는데 그거는 이제 과거의 얘기고 지금은 그 단계를 이미 지나왔기 때문에.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이런 변동성이 나오고 거래량이 많이 나오면 돈은 어쨌든 이런 거래소들이 버는 거니까 네. 오히려 돈은 더 벌 수 있는 아까 얘기했던 뭐 코인 가능성이 한 있어요. 종목에 뭐 거래대금 6조 원? 네, 하나에 거의 6조 한 종목이죠. 그러니까 네. 주식으로 보면은 그리고 하나를 좀 더 붙여보고 싶은 게 이제
네이버와 함께 이제 좀 이 CBDC 발행을 위한 모의 실험에 네. 함께 참여한 기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K사인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K사인? 예, 여기 이제 보안 쪽에 좀 특화된 그런 기업입니다. 그래서 기존 가상화폐랑은 좀 다를 수 있습니다. 왜냐면은 이거를 좀 발행하는 쪽은 이제 중앙은행이다 보니까, 근데 이제 블록체인 기술을 사용한다는 또 공통점은 있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이제 암호화폐를 바탕으로 해서 CBDC를 발행 위한 이제 모의 실험에 또 네이버와 함께 참여를 하고 있는 이제 K사인 같은 경우도 이거랑 좀 연결지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이슈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 오늘은 우리 기술 투자 K사인 그래서 이 비트코인 관련돼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어찌됐건 그 가상화폐나 가상자산 시장의 현재는 탈중앙화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저런 변동성이 오히려 중앙에서 아까 얘기한 그 센트럴 뱅크라고 하는 이런 정부 차원의 그런 디지털 자산들을 더 가속화시킬 수 있다. 그렇죠. 그 중앙화폐 뭐라고 표현 못하겠는데 하여튼. 네, 저도 이제 의견을 조금 덧붙여드리면 네. 실제로 이제 이 가상화폐가 특히 뭐 작년부터 폭발적으로 시세가 많이 상승하긴 했지만 특히 올해 1월 이후부터 아주 가파르게 지금 최근까지 가격 상승이 좀 진행이 좀 됐었잖아요. 근데 사실은 이제 이 가상화폐가 저는 뭐 어찌 보면 이게 실체를 뭐 따져보기가 정말 좀 힘든 시장이긴 한데 그나마 이 실체를 좀 부여받을 수 있었던 가장 근본적인 원인 중에 하나가 달러 약세를 기반으로 인플레이션이 이제 경제가 살아나면서 인플레이션이 이제 가속화되면 사실상 이제 통화 가치가 떨어지는 거에 좀 대안이 될 수 있는 게 가상 자산들, 가상 화폐들이다라는 인식이 상당히 좀 강했었거든요. 네. 저는 그게 가장 큰 명분이었다라고 보거든요. 거기에다가 이제 뭐 우리가 사실 통화를 대체할 수 있을 만큼 실제로 이 가상 자산들을 가지고 다른 자산을 구매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가능성들이 많이 좀 열리면서 다시 이제 가치가 또 한 번 더 업그레이드 되고 이런 식의 이제 과정을 좀 거쳤었는데 최근에는 그야말로 이제 우리 눈으로 이제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를 지금 가장 좀 심각하게 하고 있을 정도로 실제로 인플레이션 상황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가상자산들의 가치가 지금 급락세가 연출이 좀 되고 있다라는 거 그런 공식들이 이제 좀 깨지기 시작했다라는 건 여러 가지 이제 또 대안적인 투자들을 많이 좀 찾게 되고 그리고 이제 자산에 좀 버블이 끼어 있다라는 그런 의견들이 지금 많이 나오다 보니까 경계성 어떤 목소리들이 이제 많이 시장에서 언급이 좀 되면서부터 가격의 이제 변동성이 좀 커졌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다만 저 역시도 뭐 두 분의 의견과 마찬가지로 절대 이게 이제 뭐 가상화폐가 과거에 2017년이나 뭐 16년 그때 수준으로 돌아가지는 않는다라고 보거든요. 다만 일부 소위 말해서 우리가 이제 비트코인, 이더리움, 리플 뭐 이런 이제 시가총액이 아주 큰 한 탑5 안에 들어가는 이제 가상화폐들을 제외하고 나머지 우리가 알트코인이라고 하는 아주 짜잘한 이제 여러 가지 코인들이 많이 있거든요. 네. 그런 코인들은 정말 이제 생사의 기로에 또 놓여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 하루아침에 없어질 수 있는 코인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코인조차도 여러분들이 조금 대장주들 위주로 좀 접근을 하는 게 옥석구별이 네, 그렇죠. 필요하군요. 훨씬 또 좀 좋은 전략이다라는 말씀을 좀 당부를 좀 드리고요. 실제로 저는 뭐 사실 이런 가상화폐 시장에 이제 결국 주식 시장의 이제 수혜는 거래소라고 생각을 해요. 오늘도 이제 가격이 이렇게 급락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요. 정말 거래량이 이제 폭발적으로 늘어나면서 어찌 보면 이게 주식 시장이 지금 몇 배의 거래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아까 대단하죠. 차장님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지난 화요일 날 정말 우리가 한때 하루에 거래 대금이 막 50조를 넘어갈 때도 있었는데 지금 20몇 조밖에 안 됐었다는 얘기는 사실상 이제 주식 시장의 거래 대금은 완전 반토막 나 있는 상태고 네. 가상화폐 시장의 거래 대금이 정말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잖아요. 저기는 서버를 어딜 쓰나? 서버 써야 될 거고, 저 데이터 센터 써야 될 거고, 네, 서버도 대부분 확충해야 될 거고, 그잖아요. 거래소의 자체적인 이제 서버를 만들어서 이제 쓰고 있는데 그 서버의 용량이 이제 딸려서 어제도 제가 그 새벽까지 가상화폐 시장 보느라고 봤는데 전산 오류가 되게 많아요. 그렇죠. 거래가 근데 중단되고 뭐 인출이 트래픽이라고 중단되는 하는 경우들이 아까 병목 현상 그렇죠. 얘기했고 네. 한꺼번에 주문이 몰리면 증권사도 마찬가지긴 네. 합니다만 그러니까 증설이라는 걸 막 하잖아요. 그래서 향후에는 뭐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실제로 만약에 거래소들이 뭐 자체적인 어떤 전산이나 서버보다는 정말 용량이 엄청나게 커져야 되잖아요. 네. 그런 것과 관련된 종목들도 뭐 수혜를 좀 입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오늘 조금 이제 덧붙여 드리고 싶은 기업들이 첫 번째는 이제 블록체인과 관련된 이제 기업이에요. 사실은 저는 이제 결국 살아남을 코인은 이제 비트코인이지 않을까. 그래서 비트코인은 인플레이션에 대한 이제 대체가 될 수
수 있고 그리고 이제 다른 상품과의 어떤 교환 가치도 분명히 이제는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네. 그래서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뭐 블록체인 기술 기반에 관련된 이제 기업들을 지금은 정말 좀 주목을 해봐야 되는 시점인 것 같고 아까 K사인 말씀해 주시는 저는 이제 드림 시큐리티라는 종목 이제 추가를 하나 좀 해드리고 싶고요. 블록체인 관련된 수혜주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CBDC 사실상 이게 이제 가장 좀 주목받고 있는 게 어찌 보면은 이제 가상자산들과 이제 양립해야 될 이제 자산인 것 같아요. 어찌 보면은 이 가상자산들은 말 그대로 이제 지금 주인이 없잖아요. 네. 근데 이제 중앙은행에서 비트코인에 이제 대항하기 위해서 이제 만들어내는 디지털 화폐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런 이제 디지털 화폐와 관련된 이제 수혜주가 한네트, 그다음에 뭐 KCT 이런 종목들이 지금 테마주로 이제 엮여 있는 상황이거든요. 뭐 그 중에서 한네트라든지 KCT 같은 종목들이 그래도 이제 추세가 조금 살아 있기 때문에 CBDC 관련된 수혜주로는 요 두 종목을 함께 좀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뭐 가상화폐 하여튼 또 이슈가 됐고 뭐 이미 주초 지난주부터 몇 번 언급을 해드렸죠. 뭐 그 어느 정도 이제 예고됐던 부분이기 때문에 좀 잘 피하셨으면 좋았을 텐데 그게 잘 안 됐을 것 똑똑한 같고. 투자자들은 지난 주말에 비트코인을 포함한 가상자산들을 상당 부분 좀 매도를 하신 분들도 꽤 있어요. 네. 뭐 각종 이제 노이즈들이 좀 나오기 시작하니까 미리 이제 포지션을 좀 청산하신 분들도 있기는 한데 문제는 이제 제가 이제 좀 걱정되는 게 우리 이제 바이낸스라고 하는 세계 최대의 거래소 많이들 알고 계실 텐데 거기서 이제 비트코인 선물이 거래되잖아요. 네네네. 이건 정말 개인들이 가격 변동성을 도저히 감내할 수 없는 정도의 수준의 이제 레버리지가 나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너무 좀 투기적인 성향으로 접근을 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상당히 좀 어려운 고초를 좀 겪지 않으셨을까 뭐 그런 걱정이 조금 되기는 합니다. 그나마 그래도 이게 반대 매매나 뭐 담보 부족 이런 건 그런 없죠. 건 없죠. 일단 우리나라 거래에서 그래서 존버라는 그 다이아몬드 손 내가 뭐 처음에 이게 뭘까 다이아몬드를 샀다는 얘기일까? 네. 아 정말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근데 하여튼 뭐 버틴다는 잘 버티겠죠. 36분 40초 가셔야죠. 네, 오늘 뭐 코인 얘기를 많이 해드렸는데 네. 뭐 중요한 건 저희는 이제 주식시장이잖아요. 그렇죠. 그나마 뭐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은 오히려 뭐 대만 증시도 많이 회복이 좀 됐고 우리 이제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도 오늘은 삼성전자 뭐 8만 원짜리는 조금 회복을 해줄 걸로 이제 기대가 좀 되는데 어쨌든 반도체 종목들을 필두로 이제 변동성 구간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분명히 좀 저점 매수할 수 있는 종목들 뭐 가치주이면서도 성장주인 종목을 여러분들이 좀 잘 찾으시면 될 것 같거든요. 오늘 오후 4시에 이제 그런 시장의 고민들도 다시 한번 짚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오후 4시에는 온라인 공개 방송에서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정보 키워드와 일발장전 함께해 주셨습니다. MBN골드 김영민 매니저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